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께 경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처음 나오는 말이 좀 어렵다입니다. 내용도 어렵지만 무엇보다 금융 지식 같은 것들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 국민의 금융 이해력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융 문맹 걱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관련 조사 진행한 한국은행 전문가 연결해서 문제점과 대안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접수 신고한 사망자만 1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논의되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런 사고뿐만 아니라 폭스바겐이나 이케아 같은 글로벌 기업의 손해배상을 위해서도 얘기가 됐었죠.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빠졌습니다. 기업이 부담을 느낄 것이다 라는 이유 때문인데요. 이게 오히려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경제적으로도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 계속 제기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맹추위에 설 명절까지 다가오는데요. 관련 물가 정보 마련해드리는 시간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2017년 1월 23일 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경기 침체 이야기는 계속해드리고 있습니다. 소득은 늘지 않고 있는데 생활물가, 특히 생필품 물가는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살기 힘들다, 이런 경제 분야 뉴스 계속 접하셨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을 더 버는 게 좋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가 가진 돈 혹은 여러 가지 재산을 잘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틈새로 빠져나가는 돈 혹은 사소한 실수로 돈에 해당하는 나의 신용, 이런 것들이 부족해진다면 어려워지겠죠. 이런 것들을 돕는 게 바로 금융 지식인데요. 전 국민 금융 이해력을 조사해 봤더니 우리나라 국민들의 금융 이해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가 정한 최소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 학자금 대출, 또 젊은이들의 어떤 신용 하락, 이런 내용을 보면 금융 지식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다라는 지적도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조사 연구 진행했고요. 또 대안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한국은행 경제교육실 이병희 팀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사전 질문인데요. 팀장님은 혹시 중고등학교 때 금융 관련된 교육 과목 배우신 적 있나요? 예, 저는 금융교육이라고 해서 따로 받은 건 없고요. 네네. 경제 과목은 이제 사회 과목에 통합돼가지고. 네. 경제 과목이라고 해서 수요 공급 그 정도 교육은 받았었습니다. 예, 저도 사실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좀 이 금융이 어려운데 이번에 2016년 국민 금융 이해력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2016년도 우리나라의 금융 이해력을 조사를 해보니까요. 100점 만점에 66.2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이 점수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이 조사에 참여한 16개 OECD 회원국, 이 회원국들의 평균이 한 64.9점 정도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회원국들하고 비교하면은 조금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OECD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데요. 네. 기준이 이제 한 66.7점 정도 돼가지고 네. 이 기준에는 약간 미치지 못하는 그 정도 점수가 나왔습니다. 네. 네. 자, 이게 OECD라고 하면 지금 이제 세계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나라들의 모임, 혹은 네, 선진국들 기구. 모임이죠. 그렇죠. 네. 선진국 클럽이라고 얘기하면 저희가 또 대대적인 홍보를 했었는데 네. 이 금융교육 국제 네트워크라는 곳에서 정한 점수보다는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네. 이게 지금 보도되기로는 국민 절반이 금융 문맹, 이제 이런 식으로 기사 제목들은 나오고 있는데 이 조사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발표가 된 것 같은데요. 국민들의 금융 이해력이라 이게 어떤 거고요? 또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 OECD 인페라고 해가지고 OECD 산하의 이제 금융 교육에 관한 국제 네트워크라고 번역이 되겠는데요. 네네. 각국의 경제 금융 교육의 방향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국제적인 표준을 개발하는 기구입니다. 네. 이 기구에서 이제 설정한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에 의하면은 우리나라의 금융 이해력이 이 기준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금융 이해력이라는 게 딱 한 지표로 나오는 게 아니고 네. 금융 지식,
금융 행위, 금융 태도 이렇게 세 가지 부문을 종합적으로 이제 합산해가지고 나온 점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금융 지식과 금융 행위, 금융 태도 이런 게 모두 좋은 점수를 받게 되면 금융 이해력이 좋은 점수가 나오게 되고요. 네네. 또 금융 지식이 좋은데 금융 행위나 금융 태도가 조금 안 좋다. 네. 합산해가지고 좀 점수가 안 좋게 나오게 되고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네. 금융 그 이해력 수준 관련해가지고 그 OECD 인프에서 정한 그 최소 목표 점수라는 거는 네네. 사실 이 각국이 이제 경제 금융 교육을 좀 충실히 해가지고 각국의 국민들이 이 정도 수준까지는 도달해 줬으면 하는 OECD 인프의 바람 그런 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OECD에서 이런 정도 수준의 금융의 예. 이해력은 필요하다라는 목표 점수지 사실 이 점수가 떨어졌다고 해서 뭔가 불이익이 떨어졌다가 생기거나 뭐 큰일 나고 뭐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네네. 네네. 혹시라도 오해하실 분들을 위해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넘어가야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좋다 이런 얘기인데 네네. 자, 이 앞서도 설명해 주셨어요. 금융 지식, 금융 태도, 뭐 금융 행위 이런 예. 것들이 있는데 네. 좀 이 내용도 소개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금융 지식과 관련해서 네. 우리가 좀 취약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예, 일단 뭐 금융 지식이라는 거가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그 금융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느냐, 뭐 이래 투자 같은 거를 한다면은 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넣지 마라, 뭐 이런 분산 투자 이런 게 네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뛰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아, 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 예를 들어서 돈을 꿨는데 얼마 있다가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그 이자가 어느 정도 커질 것이냐, 뭐 이런 그 개념, 복리 개념 이런 거가 취약해가지고 네. 이런 금융 지식 점수가 좀 그 OECD 인프에서 요구하는 그런 수준까지는 좀 미치지 못하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 원리금 계산, 복리 네. 계산. 사실 예. 지금 우리나라 이 전체 가계부채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예, 1,300조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 지금 기사에 보면 복리 계산은 34.8점 굉장히 네. 취약하게 나와서 좀 걱정입니다. 네. 이 저축 활동이나 금융 상품 선택 등을 측정하는 걸 금융 행위 지수 점수라고도 네. 했다고 하는데 네네. 요거 좀 소개 부탁드리고요. 이 점수도 좀 부족하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 금융행위라는 건 평소에 금융과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하고 있느냐를 그 짚어보는 항목인데요. 네. 평소에 이제 뭐 그 가게에 이제 적자가 발생이 된다면 이 적자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적자 해소하기 위해서 돈을 꿀 것이냐,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을 처분해서 그 빚을 갚을 것이냐, 네. 뭐 이런 것도 반영이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평소에 그 자산 관리를 꼼꼼하게 하느냐, 또 그리고 평소에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그 계획을 짜고서 거기에 맞춰서 소비 지출을 하느냐, 뭐 그런 것도 보고요. 네. 또 내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하겠다 하는 그 장기적인 재무 목표를 네네. 설정하고 있느냐, 네네. 뭐 이런 기본적인 거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그런 항목입니다. 예, 네. 장기 재무 목표 어느 정도의 돈을 만들어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여러 계획들이 네. 부족하다라는 건데 이게 바로 이제 금융 행위에 대한 부분이고요. 예, 이런 그렇습니다. 부분들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네. 이 좀 관심이 있었던 부분들이 네. 이 미래보다 현재를 선호한다를 묻는 게 이제 금융 태도였다고 하는데 네. 이것도 역시 최소 점수는 넘었지만 평균보다 낮게 나왔다고 하거든요. 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 금융 태도는 그야말로 태도입니다. 이제 금융을 접하는 그 경제 주체들의 태도인데요. 네네. 사실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그 금융 지식, 금융 행위, 특히 금융 행위를 더 걱정하고 있고요. 이번 조사 결과에. 네네. 금융 태도는 비교적 그래도 저희는 양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OECD 인프에서 정한 그 최소 목표 점수를 넘었거든요. 네. 그래서 금융 태도는 뭐 OECD 그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평균 수준을 따졌을 때 조금 못 미치기는 하지만 네. OECD 인프에서 요구하는 그 요구 조건은 우리가 충족했다. 그래서 물론 그 OECD 뭐 선진국들보다는 뭐 미래보다 좀 현재를 선호하고 네. 또 저축보다는 좀 소비를 선호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인프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그 최소 목표 점수는 상회했기 때문에 네. 한국인들의 그 금융 태도는 뭐 그다지 크게
우려하지는 않아도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예, 뭐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지금 또 다소 아쉬운 거죠. 그 OECD 국들에 비하면 조금 이게 적게 나와서.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게 지금 좀 한국 사회의 어떤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미래는 모르겠고 현재가 중요하다 이런 태도라고 하는데 금융에 있어서는 사실은 좋지 않은 결과입니다. 여러 가지 미래를 고려하는 게 중요한데 참 걱정되는 게 예전에 한국 금융투자보호재단이라는 곳에서 또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20대 금융 문맹이 심각하다 이런 뉴스가 있었거든요. 네. 이번에도 보니까 지금 20대 또 노년층이 좀 금융 이해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나왔다고요. 어떤 예. 내용입니까? 사실 뭐 저는 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번에 조사 결과 이제 그 청년층하고 노년층의 결과가 네. 그 중장년층에 비해서는 조금 안 좋게 나와서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네네. 근데 저희가 그게 걱정이 된다고 해가지고 네. 과연 문맹이다. 뭐 이렇게 너무 비관적으로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네네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지 그 금융 이해력에 대한 그 OECD 인페의 그 요구하는 기준, 취소 목표 점수를 각각 조금씩 달성하지 못해가지고 조금 네. 미달해서 아쉬운 건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뭐 문맹이다, 심각한 상태에 있으니까 뭐 해야 된다. 네네. 너무 그렇게 좀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네. 다만 이제 젊은층이라든가 노년 어르신들에 대해서 교육을 좀 실시를 하면 이 젊은층과 노년층이 좀 더 이런 그 여러 가지 금융 이해력이 좀 높아져서 또 좀 더 여러 가지 우리 사회가 더 좋아질 거다. 뭐 그렇게 기대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뭐 좀 표현을 뭐 금융 문맹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사실 조금 그 표현이 센 것 같고요. 네, 그렇게 그렇죠.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고. 네네. 하여튼 어쨌거나 영국이라든가 네덜란드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들도 네. 금융 이해력 수준이 우리나라보다는 떨어지는 걸로 나왔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너무 그게 이 점수가 그 기준에 네. 못 미쳤다고 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부연 설명드리고 싶어요.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20대 같은 경우에는 좀 금융감독원 측에서도 또 일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저희가 같이 늘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이를테면 뭐 대학생 대출 이렇게 해서 뭐 전화 한 통에 100만 원 이걸 이용만 해도 신용 등급이 떨어진다는 걸 대학생들도 모르고요. 업체도 네. 속이고 접근하기 때문에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건 사실 또 금융 이해력과는 또 별개의 아니요, 문제긴 합니다. 그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그런 것도 알고 있어야 네네. 기본적으로 이제 금융 행위라든가 금융 태도 그런 거에 또 영향을 받고요. 아, 네. 기본적으로 이게 또 그 대출 같은 거 또 이제 월 몇 % 이자가 붙습니다 해가지고 그게 일종의 여기 저희 금융지식에서 취약한 걸로 나타난 이제 복리 계산 네네. 이런 거에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업체들이나 뭐 그런 거에서 좀 이게 부담이 안 되니까 대출 받아라. 네. 그런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경계심을 갖도록 하는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되 교육은 필요한 상황이. 교육은 필요하죠. 네네. 예. 지금 뭐 2013년부터 저희 뭐 앞서 팀장님이나 저는 네. 이런 금융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을 받지는 못하고 경제 일반은 받아봤었는데 경제 교과서에 이제 금융 관련 교육 내용을 넣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좀 앞서 말씀하신 사례도 그렇고요. 네. 좀 이런 부분들의 실효성을 가지려면 좀 더 여러 가지 뭐 팀장님 같은 현장 전문가들이 좀 더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일단 그 금융 관련 부분이 이제 경제 교과서에 포함이 돼가지고 네네. 그 내용을 그 자라나는 그 학생들이 더 많이 접할 수 있으면 네. 그 학생들이 이제 점점 자라나가지고 이제 미래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텐데 경제 지식이라든가 태도, 행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그 OECD에서 요구하는 그런 선진국 수준의 네. 기준에 맞게 행동하게 된다면 그만큼 이제 그 여러 가지 금융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용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덜 발생하게 될 거고요. 네네. 그만큼 이제 우리 경제, 금융 이런 거가 다 이제 안정적으로 될 테니까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네. 교육은 뭐 좀 아직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바람직하고 조금 더 확대되면 좋겠다라는 확대되면 제 더 개인적. 좋죠. 네네. 이 외국에서도 국민들의 금융 교육을 하고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외국에서도 하고 있고요. 특히 저는 이제 한국은행에 있으니까 중앙은행 입장에서 많이 네네. 말씀을 드리면 각국의 중앙은행 같은 경우도 이제 경제교육, 금융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일부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교육, 금융교육 같은 것을 그 중앙은행에서 해야 하는 임무로 이렇게 정해놓은 데도 있고요. 네네. 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꼭 그렇게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중앙은행이 해야 할 일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미 연준 같은 경우를 보면 네. 거기는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을 이제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교사들을 네. 교사를 경제 교육을 해서 그 선생님들을 통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네. 그런 간접 방식 중심의 경제 교육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방향이 사실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는 있는데 네. 저희가 직접 가르치는 학생의 수는 그렇게 제한되다 보면 그렇죠.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다 커버하기 위해서는 결국 선생님들을 좀 이렇게 강의를 해드려야 되고 선생님들이 저희한테서 이제 교육을 받으시고 학교에 가서 좀 학생들을 잘 지도해 주시면 그만큼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거에 더해서 이제 이런 또 온라인 교육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현장 경제 교육과 달리 이제 온라인 교육은 뭐 어디에 있더라도 이제 PC라든가 모바일에 접속해 가지고 학생이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제 교육 홈페이지 한국은행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이런 걸 좀 접속을 많이 해 가지고 네. 학생들이 좀 공부를 할 수 있게 하고 선생님들도 또 이제 학생들한테 경제교육 홈페이지 이런 거 좀 접속해서 좀 봐라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이 온라인 교육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도 접속해서 보실 수 있게 저희가 해놓고 그게 지금 한국은행 홈페이지 가면 이용할 수 있나요? 예, 한국은행 경제교육 홈페이지에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냥 뭐 BOK 에듀케이션 해가지고 검색하시면 또 나오고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자,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이게 아직 전국적 단위로 학생들 전체 단위로 교육 커리큘럼이 있는 건 아니지만 진행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사 대상의 해외 사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좀 여명기 같은데요. 과거 이 상록수에 등장하는 소설 속 내용처럼 좀 금융 교육도 이제 그렇게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국은행 경제교육실 이병희 팀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경제 관련된 개념 혹은 뉴스 인터뷰에 등장했던 이야기들에 대한 의견 보내주시면 됩니다. 의견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1683년 300년 커피 문화와 전통이 있는 비엔나 커피하우스에서 원두커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문자와 스마트폰 앱 예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이야기가 오늘 경제 공감사전의 주제입니다. 금융교육입니다. 금융교육이란 말 자체도 낯설 만큼 이 교육은 없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벌어들인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 또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금융교육의 기본인데요. 지금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20대 청년들 단지 돈이 없어서뿐만 아니고요. 20대가 돈이 많았던 시절은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돈이 없다라는 의미보다는 경제에 대한 관념이 잘못되어서 쉽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부족한 부분들 또 취업이 안 되는 것들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겠지만 그걸 악용하는 범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대비할 수 있는 게 바로 금융교육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요. 노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금융교육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부족합니다. 중앙은행 앞서도 인터뷰를 했지만 해외처럼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여러분들은 금융지식이 몇 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취약한 부분은 또 어디일 것 같고요. 금융교육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과 제안들 들어보겠습니다. 문자 참여 해주십시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듣고 경제 톱뉴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선 방역 소독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조류, 가금류, 야생동물 사체 등은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우리나라는 몇 차례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었지만 인체 감염 사례는 없으며 손은 자주 씻고 눈, 코, 입은 가급적 만지지 마시고
닭고기, 오리고기는 80도에서 1분 이상 가열하면 안전합니다. 정부는 유통 실태 점검을 통해 계란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경제 톱뉴스 보내드리기 전에 오늘 경제 공감사전 주제가 금융교육이었는데요. 오랜만에 퀴즈도 살짝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물가가 계속 오른다고 하면 오늘의 100원은 미래의 100원보다 더 가치가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 보내주십시오. 이 내용은 한번 방송에 드린 내용입니다. 뉴스 관련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산 계란이 드디어 수입돼서 유통되고 있죠. 여러 가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뉴스로 준비했고요.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7 발화, 즉 발화에 대한 원인과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의 경제 톱뉴스 2대1 권세현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게 하얀 계란으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산 계란 지금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했네요. 네, 이 계란 대란을 풀기 위해서 사상 처음으로 계란 수입이 이루어졌죠. 지난 14일에 항공편으로 미국산 계란 5만 판이 수입이 됐는데요. 롯데마트에서 오늘부터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30개들이 한 판에 8,490원인데요. 원래 8,990원으로 가격을 책정했다가 출시 하루를 앞두고 좀 낮췄습니다. 일단 첫날 반응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합니다. 마트 개장 이후에 꾸준히 팔려나갔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사람들이 몰려서 대량 구매하거나 반대로도 미국산에 거부감을 느끼고 안 사겠다 이런 모습은 아니었고요. 국산 계란 판매되는 속도와 비슷하게 팔려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미국산 계란은 어떤지 호기심에 구입하는 사람도 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일단 가격을 보면 이제 현재 대형마트에서 30알들이 계란 자체가 거의 품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10알짜리, 그러니까 10개들이를 사야 되는데 네. 이게 한 팩에 3,680원입니다. 그러니까 30개를 채우려면 3팩을 사야 되는데 3팩 사면 10,000원이 훨씬 넘기 넘죠. 때문에 미국산 계란 가격이 그럭저럭 경쟁력이 있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정부는 설 명절 기간에 계란 수급을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신선란을 직접 수입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에 또 비축 물량과 방역에 묶인 계란을 또 방축해서 설 전까지 2,200만 개 정도를 풀기로 했습니다. 예, 계란이 저는 어릴 때 흰색을 본 적이 있는데 요즘은 통 갈색밖에 못 봤거든요. 이 하얀 계란이 좀 다른 부분이 있나요? 네, 아마 저랑 세대가 좀 비슷하신 것 같은데요. 네네. 저도 좀 본 기억은 있습니다. 일단 좀 궁금한 부분이기도 했는데요. 네. 색이 다른 건 일단 알을 낳는 닭의 품종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깃털 색에 따라서 갈색 털인 닭이 나오면 그 알은 갈색이고요. 하얀 털의 닭이 낳은 알은 하얀색인데요. 네. 이 우리나라에서 기르는 산란개가 대부분 갈색 털을 가진 품종이라서 갈색 달걀이 주로 유통이 됐던 겁니다. 그 과거 좀 돌아보면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낳는 달걀 90%가 흰색이었는데요. 이게 1980년대 말부터는 갈색 달걀이 토종란이다. 이런 오해가 퍼지면서 네. 갈색 달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고요. 그러면서 하얀색 달걀이 거의 자취를 감췄습니다. 일단 색깔에 따라서 맛과 영양 이런 거는 그렇게 차이가 크지는 않고요. 다만 달걀 껍데기는 하얀 달걀이 조금 더 얇아서 잘 깨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산이랑 비교를 해보면 유통구조상 신선도는 미국산이 국산보다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 국산은 산란 이틀 후면 매장에 풀리는데 수입산은 운송이나 검역 이런 것들을 거치려면 최소 일주일이 걸립니다. 예,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잘 익혀 드시기 바라고요. 갤럭시 노트 7 발화의 결과가 나왔죠? 네, 오늘 오전에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이 발표를 했는데요. 배터리 자체 결함에 의한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 수개월간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이런 제품뿐만 아니라 검증 단계, 제조, 물류, 보관 이런 전 공정에 걸쳐서 조사를 했는데요. 이 갤럭시 7 제품 20만 대 그리고 배터리 3만 개로 대규모 충전 방전 이 시험을 해보면서 이제 발화하는 현상을 재현을 했는데 네. 갤럭시 7에 장착된 두 종류의 배터리에서 각기 다른 원인으로 불에 타서 부서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네. 삼성전자는 갤럭시 7에 삼성 SDI와 중국 ATL 배터리를 사용을 했는데 이게 어느 업체 배터리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날 함께 기자회견에 나온 미국 안전인증회사죠. UL이라는 곳에서는 삼성 SDI 배터리가 우측 상단 모서리의 눌림 현상이라든가 얇은 분리막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발화한 것을 분석했고요. 네.
ATL 배터리는 배터리 이음새가 좀 비정상적으로 튀어나왔고 절연 테이프가 부착되지 않았던 데다가 이제 분리막까지 얇아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갤로트 7은 일단 크기는 좀 얇은데 배터리 용량이 전작 제품보다 좀 커서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높았는데요. 이런 높은 에너지 밀도 때문에 배터리 결함이 생겼을 때 손상이 좀 커지는 것으로 봤습니다. 예, 참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대한 재발 방지책도 내놨겠죠? 네, 사실 갤럭시 노트 7 단종은 삼성전자에게도 굉장히 뼈아픈 실수입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 스마트폰 안전성을 크게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우선 안전, 내구성 검사, 외관 검사, 엑스레이 검사, 충반전 검사, 이런 대략 한 8가지의 배터리 검사 프로세스를 도입했고요. 제품 기획 단계에서부터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해서 다중 안전장치를 적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스마트폰 내부에 배터리를 끼우는 공간을 좀 여유 있게 확보하고 배터리에 가해지는 외부 충격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에다 충전 온도나 속도, 전류량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능도 강화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차기 스마트폰으로 갤럭시 S8을 준비 중인데요. 지금 발견된 문제점을 반영하고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 신작 발표를 예년보다 좀 늦추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올해 2월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 월드 콩쿠르스에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네. 아마도 좀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금융공공기관에서만 1,000명을 채용한다 이런 소식도 있네요. 네, 올해 신규 채용 규모를 보니까 이제 IBK 기업은행은 457명,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이 110명, 한국자산관리공사 65명, 산업은행 57명, 예금보험공사 46명, 여기에다 금융보안원이나 서민금융진흥원, 수출입은행,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이런 금융공공기관의 채용 계약까지 다 포함하면 대략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네. 임종영 금융위원장이 오늘 이 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를 가졌거든요. 네. 이 자리에서 올해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강조하고 금융공공기관의 목표대로 좀 신속하게 채용해달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만 뉴스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회1리 권소연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네, 이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 기업, 아무리 물건이 좋아도 이 고객들은 선택하지 않는 경우도 생기고요. 아무래도 실적에도 불리할 겁니다. 그럼에도 고객 편에 서지 않는다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일 텐데요. 그런 일들이 지금 또 우리 사회는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금요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이 통과됐습니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의 관계를 인정한 지 6년 만에 피해 보상이 법적 절차를 통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하지만 반길 일만이 아닌 게 이 유사한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중요한 요건으로 꼽혔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여야 논의 끝에 빠졌습니다. 기업과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라는 이유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지도부는 개혁 법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듣고 계신 분들도 갸우뚱하실 텐데요. 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한국 사회 큰 문제고요. 앞으로도 계속 생각해 봐야 할 문제고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를 생각해 볼 중요한 경제 이슈죠. 이 분야의 피해 보상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 계속 활동해온 환경보건센터 최예용 소장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계속 피해 신고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분들의 현재 현황, 그리고 또 지금 이 관련된 이슈와 더불어 상황 어떻습니까? 네네. 계속 피해자가 늘고 있는데요. 1월 15일 현재까지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 숫자는 5,380명이고요. 네. 그 중에 20%가 넘는 1,122명이 사망자입니다. 네. 네, 사망자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예, 5,000명의 피해자가 신고돼 있고 1,000명의 사망자 신고. 물론 이 사망자분들은 또 인과관계를 밝혀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전부 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을 했고요. 네네. 예, 사용한 이후에 이제 사망하고 또 건강 피해가 나타났기 때문에 네. 네, 관련성은 밝혀지리라고 생각이 되고, 문제는 이제 이분들이 다가 아니에요. 지금 네. 정부에서도 조사하고 저희도 그 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네네. 우리나라 인구의
10명 중에 1명은 가습기 살균제를 쓴 것으로 조사될 정도이기 때문에 네. 예, 지금 신고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1월 20일 금요일입니다. 국회에서 피해보상 관련된 이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알맹이가 빠졌다 이런 뉴스들이 막 쏟아졌습니다. 여론도 좋지 않은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이제 제대로 보상을 받고 배상을 받고 네. 할 수 있는 어떤 징벌적인 그런 배상 항목이 빠진 게 사실이고요. 네. 또 정부 그러니까 국가의 책임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예.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제 요건이 된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또 이 소급 적용의 문제도 앞으로 또 계속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네네. 또 정부로부터 구제나 이렇게 지원을 받지 못할 조건에 있는 피해자들을 이제 돕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는데 그 네. 기금은 제조사들이 내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 기금에 실링을 뒀어요. 1,000억 원이라는. 하지만 예, 신고된 사람이 5,000명, 앞으로도 뭐 몇만 명이 늘어날지 모르는데 이제 이렇게 그 기금의 한도를 둬버리니까 나중에 네네. 결국 기금이 모자라서 문제가 될 거다.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이번에 네. 합의가 되지 않고 또 이렇게 늘어나게 된다면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2월 국회에서도 된다는 보장이 없고 네. 이러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에 통과된 것은 잘 됐다고 보고요. 네네. 다만 이 이후에 이제 계속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야죠. 예,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이 소비자들은 기업을 믿고 구매할 수 없는 얘기일 텐데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우리나라에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 벌써 250년이 넘은 제도인데 우리나라에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난번 이케아 서랍장 때도 그렇고 폭스바겐 이 배기가스 문제 때도 그렇고요. 그 영비 문제 때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진작에 도입이 돼야 될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나 소비 규모 이런 걸로 봤을 때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제도가 이제 이 징벌적 처벌 내지는 배상 제도인데요. 네. 네. 이제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1,000명이 넘는 사망자, 그중에 사망자들의 상당 숫자는 어린아이들, 산모, 노인들이거든요. 네. 바로 이렇게 우리 사회가 가장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했던 그런 약자들, 소비자들이 사망하고 또 크게 다쳤다고 하는 어떤 이 사건을 앞두고 네. 당연히 징벌제가 도입이 돼서 이거는 그러니까 민사적인 배상뿐만이 아니고 네. 형사적인 징벌 처벌이 뒤따라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억울하게 다치고 죽은 소비자 우리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그런 의미의 제도가 아니냐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아쉬운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누리당에서 사실은 이거를 반대해서 못 빠진 넣었는데 건데, 네. 이번에 다시 또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이제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걸 보면 네. 역시 그 사람들도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개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나 봅니다. 예. 자,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이 예방이라는 것,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필요한 거지 기업을 괴롭히겠다 이런 의도는 아니다. 이제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반대 논리는 여전히 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주장은 징벌적 손해배상 하게 되면 기업이 폭삭 망해버린다. 결국은 한 번의 실수로 기업이 망할 만큼 위축과 부담이 될 수 있다. 경제활동을 하는데 좀 장애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이나 이런 징벌제도를 활용하는 곳에서도요. 징벌적인 배상이나 처벌의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 번의 실수로 소비자 한두 명이 죽고 다친 일로 그렇게 아주 엄청난 그래서 기업이 문을 닫을 정도의 그런 징벌적인 처벌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예. 지금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어린아이들, 산모, 그것도 숫자가 여러 때는 그런 피해자들이 죽고 다친 일, 이런 일에 징벌제를 도입하자는 그런 취지인 것이거든요. 네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야지 이걸 단지 큰 틀로 볼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고요. 앞서도 이제 정부의 책임 부분이 명시가 안 됐다. 그럼 도대체 이 판매되는 물건의 안전과 이런 관리는 누가 하느냐 좀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정부의 역할과 이런 내용들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작년 10월 달에 이제 국회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걸 보면서 야, 국정조사에서도 저렇게 그 확인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책임을 회피하게 되면 어떻게 해서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정부는 지금 감사조차도 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여러 차례 감사를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하지 않고 어느 쪽에 감사? 옥시 쪽에 장차관들도 네네. 책임을 회피합니다. 아,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상당히 큰 징벌적으로 처벌해야 되는 그런 조건에 맞는 그런 피해자 사건이 발생하면 네. 국정조사와 그 특별 검사 제도를 동시에 진행을 해서 네. 기존의 시스템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는 어떤 그런 그 소비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앞서 이 감사를 요청했다라는 거는 이제 제조사 측의 감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국가 책임을 말씀하시길래 말씀드린 건데요. 네네. 그러니까 국가 여러 부처의 책임을 확인하고 네. 묻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그 행정감사를 할 수 있는 감사원 아닙니까? 네. 네, 그 감사원에 환경부, 노동부, 복지부 이런 부처들이 과거에 어떻게 해서 이런 그 살인 제품들을 판매 허가했고 네. 사람들을 죽게 하고 했는가? 네네. 이걸 밝혀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이러한 그 사건에 대한 그 진상을 규명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예. 이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정부의 역할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감사도 지금 들어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였고요. 예. 지금 최근에 일어난 뉴스를 보겠습니다. 물티슈. 아기 물티슈에서도 CMIT 같은 이 흔히 저희가 이제 대명사처럼 쓰이더라고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라고 사람들이 부릅니다. 물티슈, 차량 워셔액, 메탄올 성분을 써서 문제가 됐었죠. 치약 이런 것들 계속 지금 이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소비자들에게. 그런데도 계속 지금 제도는 미비한데 어떤 대안들이 가장 시급하다 이렇게 제안하시겠습니까? 예. 오늘 저희가 말하고 있는 이 바로 징벌제가 무조건 필요한 거고요. 네네. 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아주 디테일하게 바이오사이드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네. 이런 가습기 살균제처럼 생활 속에 들어있는 농약과 같은 그런 화학 물질들을 다양하게 쓰고 있는데 네. 그런 물질뿐만이 아니고 그런 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의 안전을 규제하는 강도 높은 그런 제품 안전법이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네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가습기 살균제는 이렇게 스프레이 제품의 일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실내에서 이렇게 뿌려가지고 호흡기로 노출될 수 있는 네. 그런 제품인 것이죠. 따라서 모든 스프레이 제품의 안전 허가를 받아야 판매하는 스프레이 네. 안전 판매 제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호흡기에 대한 부분들 또 제조물에 대한 바이오, 이 생화학적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요.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경보건센터 최혜용 소장이었습니다. 행복한 살림살이 생생 장바구니. 네, 행복한 장바구니. 이 날씨가 추워도 명절이 다가와도 살펴봐야 합니다. 경제적이고 맛있는 먹거리들 준비하는 시간이고요. 오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김시아 대리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시아입니다. 자, 오늘이 월요일인데요. 월, 네. 화, 수, 목 지나면 이제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가격 동향이 쫑긋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이번 주에는 이 애호박과 청양고추 가격이 지난주보다는 약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애호박은 남부의 진주와 사천지방에서 많이 출하 중인데 이 지역의 출하량은 늘었지만요. 아무래도 설 명절 때 부침용으로 많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수요 증가로 가격은 상승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청양고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설을 맞아서 양념용 부재료로 사용이 되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에다가 청양고추는 이번에 추운 날씨와 일조량 감소로 생육이 많이 부진해서 출하 물량이 적어졌고 가격도 약간 오르겠습니다. 네. 내려가는 품목들은 어떤 게 있나요?
네, 반면에 쪽파와 방울토마토는 약간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쪽파는 설 대목을 맞아서 충남 예산과 제주에서 출하 대기하고 있던 물량이 이제 집중적으로 공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량 증가하면서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겠고요. 또 방울토마토는 출하 물량은 꾸준했지만 이 설을 맞아서 사과와 배에 대한 재수용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방울토마토는 이 수요가 감소해서 가격이 약간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동향이었고요. 이제 설 성수품 가격 이야기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를 해주셨는데 2차 조사 결과도 나왔죠?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17일에 전국 19개 지역 전통시장과 대형 유통업체 45개소를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 성수품 28개를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은 지난주보다는 약간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기준으로는 25만 3천 원, 또 대형 유통업체 기준으로는 34만 원 선으로 조사가 되었고요. 네, 한 전주보다 1,000원 정도 좀 그 정도 수치가 내려간 것 네. 같은데 안정세를 좀 찾아가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네, 선물 맞습니다. 세트 가격도 좀 알아보셨죠? 네, 이 사과, 배, 쇠고기, 잣, 굴비 등 이렇게 7품목을 대상으로 설 선물 세트 가격 조사도 실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사 결과는 한우갈비와 사과 세트는 가격이 상승을 했고요. 또 나머지 배, 표고버섯, 굴비를 포함한 이 5개 품목은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아, 네. 네, 다행이네요. 특히 생산량에 그렇습니다. 생산량이 증가한 잣은 전년 대비 7.5%나 저렴을 해줬고요. 또 2월 재고 물량이 충분한 곶감도 올해는 9.3%가량 더 싸게 구입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요즘 마트 가면 영란 선물 세트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네. 무슨 명란, 창란 이런 부산물인 줄 알았는데요. 네. 김영란법 때문에 생긴 선물 세트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매출이 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마트에서도 5만 원 이하의 농식품 선물 세트가 10% 정도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설은 또 김영란법으로 더 잘 알려진 청탄금지법이 적용되는 첫 명절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영향 때문인지 이 다양하게 마트나 백화점에서도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이게 사립학교 교원 또 언론 관련된 쪽이어서 보통 일반 분들은 그냥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건 아닐까요? 네, 이 법에 대한 해석이 정말 분분한데 일단은 민간인 사이에 하는 선물이나 또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청탁금지법에서는 제한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 또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 간에도 1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는 선물을 주고받는 게 가능하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본 몇만 원, 5만 원, 3만 원짜리 밥 5만 원짜리 선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업무 관련도가 있는 또 공직자들에 해당되는 네.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번 주 설을 앞두고 정부에서 이 성수품 수급 안정을 위해서 좀 대책에 나서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에서는 성수품 구매가 한창 집중되는 지금 요맘때 이 주요 품목 10개를 중심으로 해서요. 평상시보다 공급 물량의 40% 정도 더 많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중에서도 배추와 무는 이 26일까지 할인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로마트나 이 홈플러스에서 배추는 포기당 2,400원, 또 무는 개당 1,500원 정도에 지금 시세보다 약간 저렴하죠. 그 정도에 사실 수 있고요. 아울러 바로마켓과 같은 직거래 장터에서도 성수품을 10에서 40%까지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요즘 많이 가격이 높아진 계란도 이 가정 소비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비축 물량과 수입 물량 통해서 가격 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앞서 저희가 뉴스 브리핑에도 전해드렸죠. 미국산 계란 5만 판이 들어왔고요. 또 정부에서도 비축량을 풀면서 조금 전 네. 굽고 또 떡국에 넣으신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오늘 좀 청취자분들께는 아쉬운 소식인데요. 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도 네. 큰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 김시아 대리는 오늘까지 방송을 하고 또 언제 다시 볼날을 기약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좀 소회 맞습니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정말 너무너무 아쉽고요. 16년부터 1월부터 지금까지 1년간 이렇게 호흡이 잘 맞는 PD님과 열심히 달려왔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그동안 청취자 여러분들께 이 가격 정보 전해드렸던 일이 또 저에게는 바쁜 다른 업무 중에서도 약간 오아시스 같은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네. 이제 월요일 이 시간이 되면 정말 그리울 것 같고요. 네네. 또 저는 이 새롭게 수출 사업 업무를 맡아서 농산수출부에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꼭 물가 방송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신선 농산물 수출 업무 역시 사명감 가지고 열심히 하면서 또 다시 PD님과 청취자 여러분들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하면서 네. 다음번에 더 좋은 만남을 좀 기약하고 싶네요. 예. 자, 매주 월요일마다 이렇게 정말 신선한 농산품 같은 아주 건강한 목소리로 이 정보를 전해 주셨는데요. 네. 다음 주부터는 또
문재영 사원, 문재영 대리가 네. 예, 지난 저보다 더 목소리가 예쁜 직원이 한 분 네, 있으니까 그건 알려하지 청취자분들께서 판단할 일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기회에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마시고요. 네,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건강하십시오. 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시아 대리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월요일 순서였고요. 맹추위에 여러 가지 힘든 점 많지만 특히 또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 어렵지만 건강 유의하시고요. 여러 가지 사연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다 소개는 못해드릴 것 같은데 이 퀴즈 정답도 내보내시면서 가치가 있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경제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 여러 가지 위험도 좀 잘 피해야 될 것 같고요. 아들, 딸 경제교육 시키겠다 이런 분들도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오후 3시 10분 또 힘이 되는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